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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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누구신지 얘기를 하셔야죠. 예, 법무법인 에이블 노승현 변호사입니다. 네, 진승희 변호사입니다. 노 변호사님이랑 저랑 처음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? 맞죠? 처음인가요? 과거에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왜 로봇이야 뭐야? 로봇은 처음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너무 재밌으셔서 제가 좀 갈궈줘야지 뭔가 본인의 이런 재능이 나올 텐데 되게 재밌는 분이세요 진짜. 편집을 좀 잘해주세요. 우리 딸이 맨날 보니까 편집은 뭐야 편집? 편집을 잘해주세요. 편집. 왜냐면 근데 솔직히 잘하고 계시네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잘하는데 여기 진 변호사가 나를 좀 갈구거나 하는 걸 갖다 올리면 우리 딸이 볼 때 속상해할 수 있으니까. 제 생각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오늘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실 생각이세요? 오늘은 제가 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인정되는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. 권리금. 권리금이 뭐예요? 일단 그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일단 권리금이 뭐냐면은 그 상가를 영업하려는 자 또는 영업하는 자가 그 상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상의 이점, 영업상의 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신용 또는 기존의 거래처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를 갖다가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양도 받음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차임이나 보증금하고는 또 다른 돈을 갖다가 우리가 권리금이라 하는데요. 이게 기존에도 인정됐지만은 2015년에 이제 명문으로 이제 규정을 했죠.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이제는 다툼 없이 권리금이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그러면 이제 뭐 그 안에 집기 이런 것도 같이 넘기는 그것도 그렇죠. 권리금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?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보통은 그 기존의 임차인이 그 뭐 집기는 게 자기가 가져가도 쓸모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신규 임차인한테 다 넘기더라고요. 그 넘기는 거기에 다 보니까 권리금에 포함시켜가지고 뭐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권리금 감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정을 하거든요. 뭐 우리가 보통 뭐 옮길 수 있는 거는 그 권리금에 넣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뭐 권리금 계산할 때 산정하더라고요. 당사자들 간에 권리금을 정할 때 네. 그냥 협상하는 거예요? 뭐예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존의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 사이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권리금 계약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있거든요. 둘 사이에 뭐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바닥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. 바닥에 정해져 있는 뭐 권리금 통상적으로 뭐 부동산 중개사들이 보통 여기는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. 그 정도의 수준에서 권리금 계약을 보통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뭐 1층, 2층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1층이 권리금이 같은 건물이라도 1층이 훨씬 더 뭐 세죠. 왜냐면 상가 같으면 지나가다가도 접근하기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. 1층이 훨씬 더 권리금이 높습니다. 저는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세탁소를 했는데 세탁소가 들어온다. 세탁소 들어온다. 이런 경우에 권리금을 더 많이 받는 건지 아니면 세탁소를 했는데 뭐 편의점이 들어온다. 이건 무관한 거예요? 어떻게 보면 세탁소가 왔을 때 세탁소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권리금을 더 많이 받겠죠. 왜냐하면 그 기존의 거래처를 갖다 넘기는 거니까요. 세탁소를 하다가 편의점을 하는 건 사실상 뭐 고객을 갖다 넘겨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기존 거래처를 넘겨주는데 아무래도 권리금이 좀 더 많이 산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. 그럼 이게 뭐 권리금을 준다고 뭐 상호를 넘기고 이런 것까지 되는 건 아닌 거죠? 그거는 권리금 계약에 어떤 걸 정하는 거는 아무런 그 뭐 정해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상호를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. 당사자 사이에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 사이에 계약으로 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 뭐 만약에 이제 나갈 때 제가 이제 뭐 영업을 하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이제 받을 수 없는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? 그렇죠.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.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결국은 월세를 갖다 3달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가 안 되겠죠. 그리고 또 무단으로
자기가 사용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다든지, 전대.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상가 건물을 갖다 파손하는 행위,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.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임대인하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이 건물은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.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제 이건 재건축할 것이니까 그 재건축 때까지만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한다는 둘 사이에 계약이 있다면 당연히 권리금을 갖다가 주장하지 못하겠죠.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진짜 뭐 위험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도 또 안 될 거고요. 또 문제가 되는 게 상가 건물 쓰시다 보면은 특히 식당 같으면은 식당의 뭐 부엌이라든지 또는 그 식당을 좀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불법으로 정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임대차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 경우도 권리금 인정 안 됩니다. 그럼 정리해 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계약에 따른 어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, 그렇죠. 그리고 더 이상 이 건물에서 뭔가 임차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그렇죠. 경우는 안 된다고 봐야겠구나.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재건축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너는 이제 권리금 못 받고 나가. 이랬는데 그런가 보나 그러고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건축 안 하고 이제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아예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허가가 없으면 아예 내보내질 못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왜냐하면 그렇게 속였다면 당연히 권리금을 지급해야 되겠죠. 왜냐하면 사용 소유액이 재건축 시점까지이기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이렇게 박탈시킨 경우,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소송이 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자기가 권리금을 받을 이제 권리가 있는데 어떤 임대인의 방해라든지 이런 경우로 이제 권리금 못 받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이제 권리금 소송은 그쵸.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렇죠, 네. 그렇죠. 네. 예. 그러니까 보면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건데,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신규 임차인을 갖다가 임대인한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이유 없이,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그 신규 임차인하고 나 계약 못 하겠어.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권리금을 갖다 받을 기회를 갖다가 결국은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, 원래는 신규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금만큼의 상당을 갖다 지급해야 되는 거죠. 예,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다만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, 그 금액하고 그 상가 건물이 정해져 있는 그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?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금액을 결국은 지급하는 거거든요.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원래는 뭐 바닥에는 5천만 원 정도밖에 권리금이 형성 안 되는데 둘 사이에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1억을 주기로 했다 하면은 이 경우에 또 임대인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다 보니까 그 바닥에 형성돼 있는 권리금이 더 적다면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어서 결국은 소송을 하다 보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권리금 감정이 이루어지는데요. 그 법원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상가가 있는 위치라든지 3년 동안의 영업 이익이라든지 매출 등을 계산해서 그리고 권리금을 갖다가 정하거든요. 보통 그 권리금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. 그러면 보통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방해하는 행위가 원래는 지금 현재 임차인한테 뭐 한 달에 200씩 받았는데 갑자기 데려오는 사람한테 400 내놔라. 이래서 이제 계약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유형이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런 행위도 예, 당연히 왜냐하면 물론 이제 동인이 있는 경우에만 5% 정액이지만은 뭐 예를 들면 형성돼 있는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? 시세에 비해서 너무나 큰 금액을 월세를 갖다 요구한다는 건 결국은 그 임차인한테 권리금 못 받게 하려고,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 안 하고 결국은 이 계약이 안 되면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서 자기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.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오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 경우도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. 네.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만약에 지하에 원래는 무슨 체육시설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혐오시설인
네.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네. 뭐 룸사롱 네. 뭐 이런 사람 데려왔어. 네. 근데 차임은 똑같아. 네. 그리고 나는 건물주로서 나 이 네. 사람 못 받겠다. 네.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못 받게 한 경우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저희가 별도로 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네. 정당한 사유로서 그건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. 결국 그런 거는 이제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결국 그렇죠. 법원 판단의 판단을 받아야 문제라는 되는 거죠. 예.